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지난 라리가 6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는 역시 마드리드 더비였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정면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대1로 승리하면서 웃는 상황이 됐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었는데요. 이 경기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반전부터 뚝배기를 앞세워서 말 그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혔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토니 크로스의 골로 나름대로 자존심을 회복했지만, 그리고 추격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후반전에 골을 넣지 못하면서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드리드 더비 한번 살펴볼까요? 가봅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를 펼쳤는데요. 마드리드 더비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웃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등장을 하면서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죠.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물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두 차례나 패배를 겪으면서 아픔을 겪긴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승수를 쌓으면서 레알 마드리드와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2023-24 시즌 6라운드에서 만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를 3대1로 제압했습니다. 알바로 모라타 선수가 4분 만에 뚝배기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런 가운데 앙투안 그리즈만도 18분에 뚝배기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토니 크로스가 한 골을 따라잡았는데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알바로 모라타가 다시 한번 뚝배기로 달아나는 골을 기록했죠. 말 그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연속으로 뚝배기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공중볼의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레알 마드리드 공중볼에 약한 팀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라타를 놓치는 장면이라든가 그리즈만을 놓치는 장면, 수비 쪽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또 이 경기는 공격 쪽에서도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 아쉬움이 있었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에서 좀 앞서 있고 슈팅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역시 효과를 보는 공격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상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슈팅을 20차례나 했는데 이것이 이제 중거리 슈팅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슈팅은 20차례인데 유효 슈팅은 5개에 불과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체적으로 측면을 이용하는 공격을 통해서 속도를 살렸고, 그 가운데 그리즈만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모라타가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경기에서 만족할 만한 경기력과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 이전에 마드리드 더비 40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거둔 승수는 3승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에 매우 강했는데, 시메오네 감독이 등장한 다음에 라리가에서는 6승 9무 9패, 물론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 있지만은 6승이나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메트로폴리타노에서 11연승을 기록하면서 메트로폴리타노가 만들어진 다음에 최다 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홈에서 강하다는 거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매력 있어.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경기 치르기 전에 분위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바리오스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바리오스, 로드리고 데 파울, 세윈지, 토마르마, 헤이닐두 부상 선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코케가 돌아오면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최근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죠. 5라운드 발렌시아 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하더니 챔피언스리그 라치오하고 경기에서 상대 골키퍼에게 마지막에 실점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결국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시즌 초반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되고 말았어요. 만약의 경우 이 경기에서 패배했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빠지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메오네 감독, 플랜 A 제대로 짜고 나왔습니다. 5-3-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코케가 부상에서 회복하니까 사울리게스, 코케, 마르코스 요렌테로 3미드를 구성을 했고, 공격 쪽에 모라타하고 그리즈만을 배치를 했습니다. 역시 공격을 전개할 때는 좌우 측면에 있는 사무엘 리노와 몰리나의 공격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두 선수가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측면 쪽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이 있었고, 또 3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리게스라든가 마르코스 요렌테도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 공격 쪽에서는 그리즈만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빈 공간으로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고,
알바르 모라타는 최전방에서 뒷공간을 시종일관 파고들면서 골을 노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수비 시에는 그리즈만이 왼쪽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5-4-1 형태가 됐죠. 사실 전반전이 2대1로 끝나고 나서 시메오네 감독이 선수들에게 2대1이란 스코어는 불안하다. 수비적으로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공격적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 초반에 모라타의 골이 터진 겁니다. 물론 3대1이 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수비 쪽을 신경 쓰는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었죠. 그러면서 더 이상 실점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안첼로티 감독 4-3-1-2 포메이션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 경기는 호셀루를 벤치에 두고 최전방에 벨링엄과 호드리그를 두고 그 밑에 모드리치를 배치했습니다. 제가 관심법을 써서 잘 모르겠지만 안첼로티 감독의 생각은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드 벨링엄, 모드리치, 크로스, 카마빈가, 발베르데, 미드필더를 5명이나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은 상대 미드필더하고 중원 전쟁에서 대등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경기는 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 쪽에서 무언가 풀지를 못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결국 이제 측면 쪽에서 프란 가르시아라든가 루카스 바스케스가 앞으로 올라왔을 때 크로스가 연결되는 장면은 있었지만은 중앙 쪽에서 풀지 못하다 보니까 중앙 쪽에서 중거리 슈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호셀루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웠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후반 시작과 동시에 모드리치를 빼고 호셀루를 투입합니다. 하지만은 호셀루도 침묵하고 말았죠. 비니시우스가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몸 상태 때문에 이 경기가 아니라 라스팔마스전에 출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비니시우스가 빨리 부상해서 돌아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호드리구는 역시 번뜩이는 움직임이 있지만은 득점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호셀루는 전방에서 비벼주고 공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뚝배기로 골을 넣을 수 있지만은 역시 전체적인 속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드 벨링엄은 위에서 뛰는 것보다는 원래 위치 4-3-1-2의 1의 위치에서 뛰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돌아와서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호셀루, 그리고 주드 벨링엄 이 공격 라인이 짜여져야지만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쉬움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첼로티 감독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올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비니시우스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강팀과의 대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격수는 제한적이라는 건 또다시 드러났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첼로티 감독이 생각을 해야죠. 물론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주심에 대해서 빡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주심의 판정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14번 에르모소가 벨링엄에게 반칙하는 거나 87번 나초가 리노에게 반칙하는 거는 이제 경고가 나왔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거는 3번 벨링엄이 상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때 상대 태클에 넘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 모라타가 골을 넣었거든요. 그럼 같은 시퀀스로 봤을 때는 이게 반칙이라면 이 골은 인정이 안 됐겠죠. 그래서 VAR을 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는 그대로 전개가 되면서 골이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44분에 카마빈가의 골이 연결이 됐는데 이 골도 취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쪽에서 몸싸움하던 리디거의 위치가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 장면도 적어도 VAR은 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66분에 에르모소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손에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페널티킥으로 연결이 되진 않았죠. 물론 이런 장면들은 그대로 전개될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야? 이건 아니지. 지금 장난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장면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알 마드리드에게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은 시메오네 감독은 당연히 경기 결과에 만족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경기였다. 전반전에는 우리가 강세를 보였지만은 후반전에도 똑같이 플레이했다면 패배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반전에 공격적으로 임하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갔고 후반전에도 초반에는 주도해 나갔지만 3대1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갔다.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몇몇 선수에 대해서도 칭찬을 했습니다. 코케라든가 모라타라든가 그리즈만이라든가 칭찬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앙투안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 오게 돼서 매우 행복하다. 이 노래를 다시 듣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 내일 내 아들은 학교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셔츠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아들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셔츠 입고 학교에 가!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마드리드 더비가 펼쳐지면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학교에서 놀림을 좀 당하고 그러나 봐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 입고 갔을 때 레알 마드리드 팬인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를 좀 놀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 본데 모라타도 이 얘기했고 그리즈만도 이 얘기했습니다. 떳떳하게 입고 가라. 우리가 이겼다. 셔츠 입고 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반면에 패장 안첼로티 감독은 그들이 우리보다 잘했다. 중원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드리치를 택했는데 우리 수비가 취약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드리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가 아닌가, 플랜 A 자체가 잘못 짜여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첼로티 감독 스스로가 또 반성을 하겠죠.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A매치 전까지 경기 일정 보면은 오사수나 원정 경기, 카디스 홈 경기, 페노르트 홈 경기, 소시에다드 홈 경기인데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사수나 원정이라든가 소시에다드 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럽긴 하죠. 일단 A매치가 펼쳐지기 전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계속해서 승리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발렌시아전에서 패배하는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중하위권 클럽에게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모라타가 꾸준히 골을 넣어줘야 되고요. 데파이도 부상에서 돌아왔잖아요. 데파이도 골을 넣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득점왕 경쟁은 레반도프스키, 주드 벨링엄, 모라타가 하고 있는데 모두 5골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흐름으로 본다면 초반 흐름이 좋았던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흐름이 가장 좋은 선수는 레반도프스키 같아요. 근데 이제 모라타 같은 경우에도 몰아넣기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득점왕 경쟁도 매우 재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경기 라스팔마스하고 주중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 제가 해설하거든요. 비니시우스가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복귀한 다음에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얼마만큼 파괴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가는데 역시 비니시우스가 건강해야 돼요. 비니시우스가 골도 넣어주지만 돌격대장 역할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에이스잖아요. 비니시우스가 건강한 필요성이 있고 호드리구가 득점력을 높여야 됩니다. 호드리구가 지금 리그에서 한 골인가 그래요. 호드리구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전방 쪽에 배치가 됐다면 충분히 골을 넣어주는 그런 활약을 펼쳐줘야죠. 비니시우스도 한 골이긴 하지만 비니시우스는 출전 시간이라든가 활약상을 봤을 때는 여전히 만족감을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파괴력을 좀 발휘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 주드 벨링엄도 다시 한번 파괴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마드리드 더비 정말 재미났습니다. 이 경기 놓치신 분은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재미난 경기였고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무섭다. 이것이 입증된 경기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는데 이 패배를 빨리 극복을 해야죠. 주중 경기부터 극복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라리가의 우승 경쟁은 더욱더 재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승 경쟁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참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로나 같은 돌풍의 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영규TV는 다음에 올게요.